네, 안녕하세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네, 여러분을 또 반갑게 뵙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그놀리아님, 오늘도 힘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주니키님, 서정욱, 한동훈, 윤킴 심판 앵커 한 대표가 직접 언급한 적이 있나요? 서정욱.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서정욱 씨는 뭐 많이 이상해졌어요. 맨 처음에는 한동훈을 지지했었는데 요즘 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봉선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준키님 안녕하세요. 불금입니다. 이렇게 불금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서정우님, 안녕하세요. 김홍정님, 안녕하세요. 밤 까먹어가지고 가을의 밤. 이야, 정말 정겹네요. 밤. 허경민이 이렇더라 대표님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허경민. 오늘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스스로 고립된 이렇더라 방송 24년 10월 25일 방송 스스로 고립된 용산 김여사 라인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 카드를 뽑은 이유는 예, 이게 조금 방송 내용이 길어갖고 혹시 제가 다 못 맞히면 그 한통영 채널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좀 방송 내용이 길어질 듯 싶습니다 지금. 또 한통영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냥 또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자, 저 하루에 한 번씩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제가 여기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좀 추가를 한 게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 유튜버 중에 그 문틀란 TV를 추가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니까 찾기가 빠릅니다. 문틀란 TV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황태순 TV 있죠? 히읗에 황태순 TV를 추가했습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여러분이 주시는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제가 계속 버전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현혹되지 맙시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 무슨 퇴진 운동을 시작하시고 얘들이 뭐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절대 그런 논리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10월 25일 방송 스스로 고립된 용산 김여사 라인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뽑은 이유는 제가 이게 썸네일에 한 거는 이게 채널에 의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 십상시로 거론이 되느냐, 왜 잘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갖다 좀 자세히 집중적으로 뭐 이런 신문이나 유튜버를 통합해서 종합해 갖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가 그런 거를 괜히 한동훈이 그런 걸 제안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느끼실 줄 생각합니다. 예. 서정훈이 한 대표님 오늘 되고서 환대받으셔서 기분 참 좋습니다. 그거 제가 그 한통령 방송 썸네일 사진을 썼어요. 오늘 그 포럼이 있었죠, 대구에서. 아주 열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잠시 후 한통령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님, 위대한 이슈도 동훈 대표 지지해요. 위대한 이슈, 예. 영식방님, 한통령 훌륭한 방송. 선전이 부족한 듯 방법 좀 보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뭐 제일 그 마케팅에서 제일 확실한 입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널리 널리 좀 입소문을 내주시면 그게 제일 확실한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주니키님 어벤져스에서 제가 한동영 채널 홍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어벤져스, 예, 정말 우리가 검증하고 볼 수 있는 채널이죠, 어벤져스. 거기서 또 홍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서정원님, 간신 십상시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뿐만 아니라, 제가 자세한 왜 이 사람들을 십상시라고 얘기하는지, 왜 이 사람을 한동훈 대표가 컷오프해야 되냐, 정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HH님, 공중파에 나가는 패널 서정욱, 본인 느낌을 팩트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곡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서정욱 실례제로. 박혜진, 황태준, 최경문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 이거를 할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요청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리뷰를 쭉 보거든요. 어떤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음. 또 뭐, 이 사람이 또 황태준이 또 태도를 바뀌면, 제가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방송을 갖다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 채널과 여러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미 씨 있잖아요. 저는 김수미 씨 하면은 이 또 유명한 뭐 조폭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폭 시리즈로 하는 그렇게 갖고 이렇게 사투리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이거 아닙니까? 김수미 씨가 얘기하는 거는 저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짤이 있잖아요. 그 쇼츠 짤.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 재능도 많으시고 화제를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김수미 씨가 오늘 별세를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인은 심정지가 발생했다. 정명호 아드님이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상주가 한 명으로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정명호 씨가 말하기를 어머니의 사인은 고혈당 쇼크, 당뇨 수치가 500이 넘었다. 엄청난 거죠. 500이 넘었다는 거는 뭐 굉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김수미 씨의 별세, 현재 이제 75세라고 하는데 요즘 뭐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75세,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가인 방명이라고 했다고 왜 뭐야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예. 그래서 그냥 75세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제정신 갖고 건강하게 그냥 살 만큼 사다가 적당한 시간에 또 알맞게 떠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침대에 누워 갖고 그렇게 뭐 5년 10년씩 더 사는 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살리지 마라.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인위적으로 살리지 마라. 그런 얘기합니다. 예. 서정원이 서정 변호사 같은 종시로 엄청 같은 서씨라고요. 아니 근데 뭐 다르죠. 뭐 김씨 그러면 김씨 900만 명 되는데 예,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HH님, 입법부는 이재명 방탄, 행정부는 김건희 방탄. 이건 정말 명언이다. 예. 바른공작임, 저런 십상시와 김건희 여사 용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훤히 보여요. 정말 훤히 보입니다. 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 검찰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래 갖고 벌금형 300만 원을 구형을 해서, 이게 왜 재구형이라고 하냐면 원래 이거 그 종결 그거를 갖다가 해 갖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판사님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이 사건을 받은 판사님이 굉장히 특이해 갖고 오히려 판사님이 이걸 연장을 했어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 갖고 이게 뭐가 부족하냐면 그 뭐 영수증 그거 문제가 나왔잖아요. 돈을 갖다가 뭐 현금을 냈느니 뭐 카드를 썼느니 이 갑론을박에서 그 판사님이 "내가 직접 그걸 갖다가 확인해야겠다." 그래 갖고 오히려 그걸 갖다 이렇게 미뤘습니다. 미뤄 갖고 확인을 해 봤더니 포스에 전혀 그 근거가 없더라. 현금을 낸 근거가 없더라. 예. 그렇게 해 갖고 결국 인제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결심 공판이 어디 나오냐면 11월 15일 날 왜 이재명의 첫 번째 그 1 심 확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판결이. 그런데 그게 하루 전날 14일 날, 11월 14일 날 이 김혜경 씨의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유력 그 후보들의 와이프하고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는데 그 혐의가 그런 거잖아요. 선거 도중에, 예. 선거 도중에 그 유력의 어떤 그런 와이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돈을 갖다 김영 씨가 다 냈다.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됐는데, 끝까지 왜 이게 죄질이 안 좋냐? 그 얘기는 뭐냐? 끝까지 뿌득뿌득 우기니까 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매수하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배 씨, 비서인 배 씨에게 "다 제가 한 거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 벌금 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인제 그게 그 선거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김혜영 씨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벌금 300만 원을 갖다가 검찰이 구형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뭐 반을 잘라도 15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본인이 뭐 대선 후보는 안 나가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이 뭐냐면 본인 투표를 못 해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투표권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남편이 뭐 설사 이재명이 대선에 나간다고 그래도 부인이 선거 운동을 같이 따라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한 그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투표도 못 하고 선거 운동도 못 하고, 설사 남편이 나가더라도 무슨 선거 행위를 하거나 같이 뭐 무슨 뭐 마이크를 잡거나 절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11월 14일 날 나온다.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대남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탁현민 씨가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 갖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김 여사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연락받은 시점 1년도 채 안 된다. 같이 일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 이걸 갖다가 되게 지금 패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명태균 같은 브로커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그냥 그 김 여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브로커가 뭔가 그냥 김 여사 이름을 팔아 갖고 이렇게 탁현민한테 뭐 연락을 취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패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게 그럼 뭐죠? 아니 예를 들어서 탁현민 입장에서 저 사람하고 그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봤을 때 저 얘기는 결국 곧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구나. 이게 충분히 신뢰할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같은 사람, 뭐 정치 브로커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탁현민이 그런 단어를 안 썼겠죠.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그럼 이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확률이 뭐 어디가 높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닐까요? 예?
탁현민이 돌아가는 거를 이 정치 구단인데 탁현민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들은 뭐 이걸 갖다가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가 연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김건희 라인에서 라인 중에 한 명이 그 탁현민을 컨택한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십상시들이 중에 하나가 그걸 컨택을 했더라도 탁현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네? 그 문재인이 뭐 히말라야로 도탁 끌어간다 할 때 양정철하고 탁현민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1년 갔습니다. 이게 뭐 한두 달 간 게 아닙니다. 1년 거의 뭐 1년 동안 문재인하고 양정철하고 탁현민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뭐 온갖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그리고 탁현민이 대통령 되는데 뭐 청와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의전 맡은 하지 않았습니까? 탁현민이 의전인가 홍보인가 좌우간 그렇게 해 갖고 또 요직을 맡았습니다. 예. 이런 관계에 있는 탁현민인데 여러분 정말 그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 볼수록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얘기도 할 거지만 우리가 왜 4월 10일 날 총선이 폭망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각을 교체하겠다. 그래 갖고 나온 얘기가 뭐예요? 국무총리도 교체하고 뭐 장관 교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도 교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까? 박영선 국무총리,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대체 박영선이 누구고 양정철이 누굽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항상 그 유튜버를 갖다가 한 20-30개를 뭐 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패널들의 얘기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 그 박영선 하고 양정철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기정하고 강훈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기정하고 강훈한테 박영선 국무총리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기정하고 강훈한테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기정이 의전 비서관인데 왜 그 국무총리가 누구니 할 자격이 있습니까? 완전 월권 아닙니까? 강훈. 뭐 정책홍보 비서관이 무슨 놈의 무슨 국무총리가 누구다. 왜냐하면 그 용산의 인사위원장은 누구냐? 비서실장입니다. 그 당시에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걸 극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무근한 얘기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또 오전에 그 비서실장이 분명히 명확하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또 누가 나왔느냐? 이기정하고 강훈이 또 나와갖고 그거는 비서실장이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게 맞다. 박영선 국무총리하고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맞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준 게 이기정하고 강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라인에서 모든 것, 뭐 인사가 됐건 뭐 정책이 됐건 모든 게 다 좌지우지 그냥 떡주무르듯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김대남이 또 검증을 해줬잖아요. 그 이명수 기자와의 어떤 통화에서 그게 까지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자기보다 어린 지금 40대의 젊은 그런 행정관들, 비서관들을 갖다가 떡주무르듯이 주물딱주물딱 하면서 결국은 이 용산의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컨트롤하고 관여하고 있다. 이 얘기가 김대남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명수 녹취록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거짓말이건 루머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팩트로 다 이렇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그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자, 그래 갖고 이게 더 쪽팔린 게 뭐냐면 그 탁현민이 뭐라고 그랬느냐. 김건희 여사 쪽에서 만남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꼭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거절했다. 이게 더 쪽팔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갖다가 그 영부인이 그 1년 안이라고 그랬어요. 1년 안에 있던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총선 기간 1년 아니면 2023년 지금 10월 말 그 정도인데 그 총선 기간 동안에는 뭐 탁현민이 낄 여지가 없고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가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탁현민을 갖다가 무슨 선거에 무슨 자리를 주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암만 뭐 여기저기 앉히라고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 여기 지금 십상시들이 그 뭐라고 해서 그 이기정하고 강훈이 그 박영선 국무총리, 양영철 비서실장 이 얘기 나올 때 결국은 탁현민도 컨택했을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왜 같은 라인이잖아요. 양유철하고 탁현민은 엄청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자,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양영철을 갖다가 왜 비서실장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왜 뜬금없이 양영철이냐? 그때 그게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그 검찰총장 그 뭐야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일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 양정철이다. 양정철 소개로 문재인이 알게 됐고 문재인이 검찰총장에 임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얘기한 대로 맨 처음에 그 대선 국면에서 그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의 그 녹취록을 깐 게 있잖아요. 대화한 게. 거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좌파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봐도 인맥이 좌파 인맥이 훨씬 더 많지 우파 인맥이 없는 거예요. 왜? 좌파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좌파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그러니까 또 좌파 인맥이 있으니까 또 발탁이 돼 갖고 좌파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했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 문재인이 생각이 없다 치더라도 음? 어떻게 그 좌파 좌파가 아닌 우파의 사람을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생각이 없어. 윤석열을 갖다가 왜 찍었는지 뭐 손을 자르고 싶다. 그런데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찍은 거는 윤석열을 알아서 찍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석열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이재명이잖아요. 우리가 뭐 때려 죽여도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죠. 이재명은 잘 알잖아요. 이재명은 뭐 어떤 범죄를 지르고 뭐 대장동, 백현동이니 이미 다 그게 불거지고 뭐 다 밝혀진 상태에서 그 나온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 정치, 이 정치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을 잘릴 필요는 없다. 제 손모가지를 잘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탁현민 사건에 대해서 반응했느냐? 이거 전혀 사실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탁현민이 뭐 뜬금없이 그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소설 쓰듯이 지어내 갖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오늘 얘기할 그 핵심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글을 많이 써 주셔 갖고 제가 잠깐 예. 대구에서 들꽃님, 예, 오늘 대구에서 한 대표님 명령설, 그거 들으셨군요. 예. 그 핵심은, 제가 그 한동영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민주당이 지금 그 하겠다는 거는,
그 비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민주당이 25만 원씩 뿌리겠다는 건 그냥 회사를 갖다가 뽀개 갖고 청산하고 다 그냥 나눠 먹고 끝내자. 뭐 이런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 황금단을 알리하게 목을 쳐 갖고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내 갖고 20만 원씩 뿌리고 끝내자 이런 거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그 분배와 그 갭을 줄여야 한다고 그랬잖아. 격차 해소를 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성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윤과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분배를 제대로 해 갖고 왜 성장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은 계속 살아남아야지 그걸 갖다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명확하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로.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한동용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근자님, 허경미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얘기를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금자님, 눈팅 귀팅 하는데 왜 한 대표님이 좌파예요? 윤건희가 진짜 좌파인 줄 모르시나요? 예, 그렇죠. 아니, 한동훈 대표는 좌파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을 좌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이명수 여자고 녹취하면서 얘기한 얘기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얘기한 데피니션을 내가 내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좌파야라는 얘기를 김 여사가 했다는 거예요. 김 여사가. 여러분 그거 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녹취록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HH님, 윤석열 검사는 18년 전부터 정대철 민주당 원로에게 연락하고 소통했다. 그래요? 역시 그 여러분이 저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계신 게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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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앙 포럼, 예, 중앙 포럼에도 가서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그런 포럼에서 주최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건 뭐겠어요? 결국은 민심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 지금 아주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이런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희수님, 용산이 보수 말아먹고 있네요. 한 대표님한테 하는 거 보면 보수를 할 수 없어요. 예. 예.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에치님, 유은 부부는 김한길도 친하고 박영선 부부하고도 가끔 저녁도 먹고 다니는 친한 사이 양용철하고도 그리 친하답니다. 그러니 유은 부부의 근본이 보수는 아닙니다. 예. 뭐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서정훈이 국힘 뽀개로 왔다잖아요. 근데 왜 국힘 대선 후보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죠. HH님, 윤석열 검사 때 노무현 지지자로 노무현 연설을 매일 듣고 외웠답니다. 노정현 비리 덮어준 정기검사. 예, 그 얘기도 김 여사가 직접 했습니다. 노무현을 존경해서 웬만한 연설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본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찍은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면담 시에 김 여사 라인 9명 실명 거론하면서 호가 호위하는 이들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뭐라고 반응했느냐?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한다. 정부 초기에 업무상 문제든 100명을 잘랐다.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윤 대통령의 반응이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증거가 이 이상 뭐 어떻게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이상의 증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무슨 뭐 범죄하면 범죄 행위 죽인 뭐 무슨 망치를 찾아야 그걸 갖다가 뭐 하고 뭐 그렇습니까? 예, 강도질하면 강도한 칼을 찾아야 그게 재판정에서 유효하고 그런 겁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 정치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한동훈 대표가 굳이 이 9명을 콕 찍어 갖고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이기정 의전비서관,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 최재혁 홍보비서관, 기획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모 행정관, 김모 행정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여러분 뭐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이미 다 이름을 갖다가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죠. 이 강모 행정관은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 선임 행정관이고, 김모 행정관은 김성용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고, 황모 행정관은 황종호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다. 정모는 제가 못 찾았어요. 누군지. 예, 어쨌든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실명을 까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깐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다 까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도 찾아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이기정 의전 비서관,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문제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 그 쓰리컷으로 찍었잖아요.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기정, 이렇게 의전, 그게 아주 쓰리컷으로 딱 찍혀갖고, 자, 그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서 산책할 때 옆에 있던 인물로 현재 의전 비서관입니다. 2022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될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 인연이 있어 눈길을 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비서관은 YTN 정치부장 출신으로 YTN이 여기 또 나오죠. 2021년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조직위원 중에 김 영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강신업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김영랑 충남대 무용학과 경인교수, 코바나 콘텐츠 전무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강신업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는 김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맡은 인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려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 교수는 김 여사가 김해 봉화말에 참여했을 때 지인이라며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배경 탓에 이 비서관이 내정됐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김건희 라인이 개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총선 패배지고 갑자기 튀어나온 박영선 총리, 양준열 비서실장 검토설의 진원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기정 비서관이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언론에서 그냥 다 이렇게 지금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그냥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기정 의전 비서관입니다. 의전 비서관인데 이게 의전 비서관이 뭐죠? 의전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왔다, 손님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게 다 의전 아닙니까? 의전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YTN 정치부장 출신이에요. 아니 제가 오히려 이 의전 비서관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라 호텔 무슨 신라 호텔에 뭐 의전했던 출신이다. 뭐 삼성에서 뭐 의전했던 출신이다. 뭐 이런 데 이해를 하겠어. 아니 YTN 정치부장이 의전을 뭘 압니까 도대체? 의전을 뭘 알아요? 예? 아니 그 백그라운드가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설명에 의하면 이 이기정이 의전을 알아서 의정 비서관이 된 게 아니고, 설명이 그렇잖아요. 의전은 전혀 상관없는 YTN의 정치부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기정은. 그러면 어떻게 의전 비서관으로 픽업이 되느냐? 그거는 뭡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그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와 김영남 충남대 무용학과 경인고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인맥으로 결국은 이기정이 픽업이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월 10일 날 총선을 갖다가 완전 폭망한 다음에 뭐 내각을 갖다 교체해야겠다. 그때 나온 게 그랬죠.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여기에 진원지가 어디냐? 이기정하고 그 누구야? 이기정하고 강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그 이기정 비서관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강기훈 그 선임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여기 그냥 강모 행정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느냐? 음주운전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이 강기훈 행정관은. 그래서 지금 이 뭐야 그 강기훈 행정관도 그 핵심 인물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훈 국정기획비서실 선임행정관, 이른바 체리따봉 사건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20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은 권성동 당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하며 라며 내부 정치 일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려졌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체리따봉 이모코틴을 보냈습니다.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이후 권성동 참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권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께라는 문자를 입력했고 이 장면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논란 당시 이준석 대제재 아니냐는 소문이 주인공이라고 했던 강기훈 선임 행정관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동훈 사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해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강기훈 행정관은 지난 6월 한남동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한 대표가 강기훈 선임 행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은 강기훈은 징계라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내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강기훈입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죠. 예. 아니, 여러분, 음주운전으로요, 800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예? 음주운전으로 판변을 뭐 엄청 많이 마셨다는 거잖아요. 걔가 어떻게 보면은 뭐 면허 취소되기 직전, 그때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모르죠.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원래 면허 취소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 용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또 경찰이 주춤해갖고 그럼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다음 단계인 그냥 800만 원 이렇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이 발견된 장소도 어디요? 한남동. 해필병 한남동이야. 한남동 그러면 우리가 뭐 되게 우리가 김건희 라인을 갖다가 한남동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선 근무 보고 김 여사가 전화해 갖고 좀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오세요. 그럼 총알같이 한남동으로 핑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상시들이. 예. 그런데 그 음주운전 발견된 장소가 또 잡힌 장소가 또 한남동이다. 공교롭게. 정말 한남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예? 무슨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직접 그냥 잘라야 된다. 이렇게 이게 뭐 음주운전.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징계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쉬쉬쉬 했답니다. 왜? 얘가 실세니까. 실세이고 김건희 라인이고 실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강기훈이 뭐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쉬쉬쉬 하다가 한두 달 쉬쉬쉬 하다가 결국은 이게 불거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불거져 갖고 뒤늦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너 징계 이렇게 갖고 뭐 징계 뭐 2개월인가 얼만가 그걸 갖다가 그냥 때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그 대통령실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예? 음주운전을 갖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심지어는요,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때 뭐 행정관인가 비서관인가 누가 음주운전을 해갖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냥 잘랐어요. 문재인은 그래?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이거 해결해야겠네. 바로 잘랐습니다. 음주운전한 그 행정관인가 비서관을 갖다가. 그런데 이거는 뭐 두 달 동안 쉬쉬하다가 한두 달을 쉬쉬하다가 결국 이게 까발려지니까 그제 뒤늦게 징계. 그걸 갖다가 알고 뒤늦게 한동훈 당대표가 면담까지 할 때 직접적으로 강기훈 거론을 하면서 이거 음주운전 이걸 갖다가 안 자르고 뭐 하고 계세요?
바로 잘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럼 용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징계했어. 징계 중이니까 그냥 인사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 내놔. 이런 거 아닙니까? 증거 내놔. 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김어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 김어진도 이것도 악권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김어진이라고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 있죠. 김어진. 여기 이제 전자를 붙인 사람, 뭐 강훈 전, 그다음에 김어진 전. 지금은 이제 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왜 전자가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이걸 잘라야 되느냐? 이 놀랍게도 지금 뭐 인천공항 사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지금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를 자리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이니까. 지금 현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라인으로 있다가 충성을 갖다가 하고 이제 나갈 때가 되면 나가면 뭡니까? 최고의 자리를 준다는 거죠. 그 김대남처럼 3억 연봉 3억에 법인카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뭐요? 제니시스 80 80을 갖다가 하고 기사 딸리고 비서 딸리고 이런 아주 신의 직장을 주는데 김호진이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전자가 붙은 강훈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고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호진이 그러니까 자르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김호진의 또 요약을 갖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관지 이전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지난달 12일 감사원은 감사보고를 통해 대통령실 관제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하기도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를 했다며 김 전 비서관의 비의 사실을 인정한 뒤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진성 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인사혁신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해당 감사 진행 중 국토부 일체관에 임명이 됐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인사혁신처에 자료 제출을 미룬 결과 현재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보훈 인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함에도 국토 1차관에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업체인 21g이 관전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하는 사실은 없다고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 사건 그 아시죠? 그 21g이라는 게 그 어떤 그 회사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 코바나 콘텐츠를 갖다가 대표이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운영할 때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대통령실을 갖다가 뭐 용산으로 옮기면서 뭐 다시 뭘 갖다 해야 된다 그래고 공사를 했잖아요. 그 공사를 다 따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그 대통령 관저뿐만이 아니라 그 법무부 있잖아요. 법무부에 해당되는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의 또 많은 부분을 지금 이 회사가 땄다는 거예요. 예. 그래 갖고 뭐 수십억의 그런 뭐 법무부의 그런 뭐 공사를 따 갖고 그걸 진행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이 김호진입니다. 예. 김호진이 주축이 주도가 돼 갖고 이 대통령실 관저 그런 공사를 갖다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김호진이 그걸 갖다 안 했으면은 21g이 공사를 갖다가 진행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커넥션이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그걸 갖다가 미적 그렇게 밀어 갖고 결국은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너무 어이없는 게 이 사람이 뭘 알아 갖고 국토부 1차관에 또 차관이 임명이 돼요. 예. 1급 공무원입니다. 예.
1급 공무원에 임명이 되는 이런 정말 해프닝을 갖다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게 김건희 라인의 십상기들의 특권이고 특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이게 전이니까 지금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야 되는데 어딜 가느냐. 한국공항공사. 그러니까 그 한국공항공사라는 게 뭐예요? 그 인천공항을 비롯해 갖고 이 공항공사라는 거는 공항을 총괄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지금 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의 최종 후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 최종 후보래. 최종으로 그렇게 심사를 받고 있는 게 김어진이다. 완전 꿀보직을 갖다가 그만둔 다음에도 계속 깨차고 그런 것도 임기가 있을 거잖아요. 뭐 2 년인가 3 년인가 임기. 그동안 또 수십억 대의 그런 연봉 받으면서 기사 딸린 차에다가 뭐 비서에다가 완전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할 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공항공사 말도 안 된다. 무슨 놈의 공항공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 한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훈을 보면 여기 보면 뭐야 강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이틀이 전 정책 홍보 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훈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종합해 갖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방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 윤 대통령의 원년 참모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조인했던 사람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2021년부터 보좌했다가 취임 이후 초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이후에는 김건희 라인 중 한 명으로 지명돼 왔습니다. 이기정 의전 비서관과 함께 총선 직후 나온 박영선 총리, 양유철 비서실장 검토설의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관련 보도는 공교롭게도 YTN과 조선일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응모하기 위해 사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호진, 강기훈 전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관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전이잖아, 전.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지금 뭡니까? 한 사람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 사람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완전히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이렇게 막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왜 수구 세력 유튜버들이 그렇게 뭐 갑자기 얘네들이 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동훈 퇴진 운동한다고 모여갖고 막 시위를 하고 그렇게 보이느냐? 그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독대 후에 독대인지 면담인지 어쨌든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독대 후에 아주 미친 듯이 더 수구 세력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갖다 팁탁 까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자리가 100여 군데가 남았대요. 이런 식으로 뭐 관광공사 사장, 뭐 공항공사 사장, 뭐 이런 그 아주 꿀보직들이 뭐 100개 이상 남았대요. 자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왜 고씨만 하고 왜 뭐 무슨 뭐 배씨만 그렇고 저도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많은 지금 수구 세력 유튜버들이 미친 듯이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고 있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 간단합니다. 저도 한 자리 주세요. 왜 고씨만 한 자리 주십니까? 왜 배씨만 한 자리 주고 왜 미씨만 뭐야 광고공사 사장으로 보내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서로 그냥 얼굴 디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좀 이렇게 찍혀 갖고 말한 대로 무슨 관광공사 사장을 가든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가든지 자꾸 꿀보직을 가려고 지금 기를 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충성을 다한 다음에 끝까지 챙긴다. 끝까지 챙긴다. 예. 그래서 강훈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조선일보 출신인데 이 사람은 아예 2021년 초창기부터 조인해 갖고 계속 있다가 대통령 되니까 또 용산으로 픽업을 해 갖고 또 그렇게 계속 정책 홍보 비서관으로다가 있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어디로 가느냐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말이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낙하산으로 인사를 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를 갖다가 아니 도대체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다 어디 간 겁니까? 예? 공정과 상식.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동조. 이 김동조가 또 핵심 인물이에요. 예. 이 김동조가 여러분 왜 그 김건희 여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자, 여기 그 김동조가 있습니다. 예.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현직입니다. 지금 비서관으로 있는데 이 김동조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제가 정말 시겁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있는 거는 최재형 목사의 그런 뭐 명문백 그리고 녹취가 터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그것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죠? 도이치모터스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주가 조작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것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그걸 갖다가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를 제가 뭐 그런 건데 이 김동조 백그라운드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요. 백그라운드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예요. 예,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 와, 이게 또 주식하고 관련이 있네. 예. 한번 좀 제가 조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동조 국정 메시지 비서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2013년부터 2014년에는 코바나 콘텐츠 주최 행사에 도슨트 전시물 설명 안내인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총괄을 담당하기도 했고 당선 이후에 연설 기록 비서관에 내정되기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329억 원을 신고해 어마어마하죠. 320원 돈을 갖다가 정말 때로 버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실 재산신고액 1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의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김동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코바나 콘텐츠하고 또 관련이 있다. 코바나 콘텐츠 주최회사의 전시물 설명 안내인으로 그렇게 활동을 또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얼마나 가깝겠어. 이 주식 증권하고 관계가 있지. 코바나 콘텐츠에서 직접 또 그렇게 관계가 있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메시지를 총괄하는 그런 걸로 조인을 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설 기록 그 비서관에 그렇게 용산에 조인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갖다가 제일 많이 신고했대요. 329억. 그런데 또 가족에서 비상장 수직을 또 갖고 있다가 그게 적발이 돼 갖고 증여세 갖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이 돼 갖고 또 증여세를 갖다가 뒤늦게 또 추징을 당하는 야, 정말 깨알같이 빼먹는 김동조. 예.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주변에 이런 십상기들만 있는지 정말 다이나믹하고 버라이어티하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정말 십상시들 참 버라이어티하게 모였다.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재혁 홍보기획 비서관이죠. 이 최재혁 홍보기획 이 사람입니다. 최재혁 홍보기획 비서관. 자, 이 최재혁은 또 어떤 인물이냐 하고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네. 이거 특별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도 다 인터넷 서치하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이 사람 또 MBC 출신이네. 예? 자관 아주 버라이어티해. 족보가 또 좌파족보야.
자, 최재형 홍보기획비서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제주 MBC 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KTV 방송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당신 지난해 10월 말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황제관람 아시죠? 네. 이외에도 2022년 KTV 방송기획관 선발 당시 음. 현역이 서류 통과자 가운데 가장 점수가 낮았다는 사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소록도 행에 동행했다는 이야기,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전용기에 탐색했다는 사실 등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MBC 아나운서. 그러니까 인맥이 인맥이 우파 인맥보다 좌파 인맥이 많은 것 같아. 컨택하는 게 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영철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탁현민, 송보, MBC, YTN이 이거 그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도 완전 좌파 골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YTN 출신 뭐 누구 정말 깨알 같습니다. 이 좌파 인맥이라는 게 깨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제주 MBC 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MBC 중에서도 사실 제주 MBC 여러분 제가 그 자르다가 만든 거 있습니다. 그 원희룡이 그 뭐야 그때 지사 그 선거 과정에서 제주 MBC에서 그 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풀 영상인데 이제 그 일부 미만의 그 쇼츠 영상을 만들어 잘랐는데 그 풀 영상을 보면요. 정말 그 제주 MBC 완전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예. 정말 서울 MBC 뺨치고 제주 MBC 완전 좌파의 최고봉. 예. 거기 사장을 한 사람이다. 최재혁이. 예. 여러분 이 KTV 방송의 그 황제관람 아시죠? 예. 그걸 갖다가 뭐 아무도 공연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 뭐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관객이 없어요. 그냥 무관객으로 하기로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 갖고 말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경력차 들렸다." 경력차 들리면 그냥 경력차 들고 오면 될 걸 갖다가 왜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끝끝내 다 보고 몇 시간 동안 그걸 다 보고 왜 일어서냐 이거지. 예. "저건 앞뒤가 안 맞는다." 예. 저건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습니다. 이 최재혁이라는 사람은 저건 그거예요. 그 점수는 가장 낮았는데 가장 낮았는데 좌우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그래서 뭐 소록동에도 동행하고 미국에 할 때도 전용기 탑승해서 동행하고 좌우간 이 깨알같이 아이고 마리골드님, 예. 아이고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리골드님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줘서 힘이 납니다. 이 불금에 감사드립니다. 예, 최지혁이 어쨌든 그런 사람이다. MBC 사장 출신이다.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황종호. 여러분 그 이 황 씨는 뭐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황모 행정관. 이 사람이 뭐 동해 무슨 황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황모 행정관. 예. 그게 이제 황종호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황종호의 또 그 요약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일보는 친한계 인사의 말을 전하며 대통령실 모 행정관은 윤 대통령 부부를 과거에는 삼촌,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서 윗선에서도 쉽게 대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인물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대통령 선거 때도 지금거리에서 윤석열 후보를 보좌했습니다. 그와 윤 대통령 부부의 인연은 황 행정관의 아버지의 강원도 동해의 기업인 황하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황 행정관은 과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수행비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가 틀어진 게 맞느냐? 확실하냐?는 이명수 기자의 질문에 확실해. 내가 그거 황종호한테 들었잖아. 종호가 제일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은 했습니다. 예. 그 뭐야 김대남 한참 그 난리가 났을 때 이거를 방송을 했는데
야, 정말 이게 그 뭐 인맥을 동원해도 이게 뭐 동원해도 이게 정말 깨알같이 동원한 거 아닙니까? 이 인연이 뭐냐? 이 황정호는요. 무슨 뭐 대통령으로 부르고 김건희 여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삼촌 이모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윤 대통령한테는 삼촌, 윤삼촌, 김건희 여사한테는 이모 이렇게. 그만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워 갖고 아무도 터치를 못한다. 건들질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옛날부터 알았고 굉장히 오래 알았고 그 인연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황 행정관의 아버지 강원도 동해의 기업인 황하영 회장입니다. 그 황하영 회장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인제 인연을 해 갖고 그 경선 대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수행 비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가까운 오랫동안 알고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거기서 전화도 받고 뭐 비밀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다. 말로는 뭐라 그래? 언론에는 뭐 "입이 무거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입이 뭐 무거웠는지 안 무거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랜 관계가 있고 친밀하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황정호라는 사람은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비서실장 할 때 양정철 수행비서로 이것도 수행비서는 뭐야? 양정철 또 운전기사 했다는 거지. 예. 아니 정말 깨알같이 좌파 인맥이 아주 탄탄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김 여사의 좌파 인맥 정말 놀랐습니다. 아주 탄탄하죠. 자, 그래서 이 용산안에서는 어떻게 통하느냐 하면 이걸 갖다가 김대남이 증명을 해 줬어요. 김대남이 뭐 그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이명수 기자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사이가 어떠느냐, 틀어진 게 맞느냐, 이걸 갖다가 두 번을 확인하면서 물어봐요. 정말 틀어진 게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보니까 김대남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틀어진 게 맞느냐, 확실하냐,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김대남이 확실해. 내가 그거 황종호한테 들었잖아. 종호가 제일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황종호가 모든 거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최측근 중의 측근이 이 황종호이기 때문에 황종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다는 거지. 정답이라는 거지 그게. 예. 그런 인물이 황종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 김성룡에 대해서 이거 벌써 8시 25 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안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한 것처럼 좀 연장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한통령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김종호는 김성룡 인사비서관 행정실장 입니다. 예. 여기 보면 김모 행정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성룡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성룡은 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또 요약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해 2021년 7월부터 윤석열 국민캠프 일정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에서 십상기 같은 몇 사람이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를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라며 거론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김 행정관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홍위병에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마한 후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나갔던 사람이 다시 복귀했다는 거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나 배지 달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송파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부 경선에서 국힘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냥 낙마를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용산으로 불러들인 거야. 왜? 뭐 넌 내 나인이고 내 새끼니까 내가 끝까지 챙겨야지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
내 새끼 그렇게 뭐 죽는 거 봐줄 수 없 내가 내 새끼니까 내가 챙겨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남이 그 얘기했잖아요. 김건희가 50대 초반인데 지금 김건희보다 나이가 어린 그 40대 그 젊은 그런 행정관 비서관들을 갖다가 손주머니에 쪼물딱쪼물딱 그렇게 줬다 폈다 하면서 결국은 용산의 모든 걸 갖다가 컨트롤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때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김성룡이라는 거죠. 예. 좌우간 아주 알뜰합니다. 아주 알뜰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사실이죠. 자, 한동훈 대표가 그 만나 갖고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한 9명의 얘기를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세히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라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지금 오히려 이 십상시들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함께 일한 동료를 영부인 밑에서 호가호위한 인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에 실장도 수석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왜? 실장도 수석도 왜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서로 적이잖아 지금. 지금 이게 왜 이게 서로 적이냐 하면 오히려 지금 뭐예요? 자기네들이 나서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언론 인터뷰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는요. 정무 라인이 뭐 정무수석이라든가 뭐 정무실의 비서관이라든가 행정관 이런 게 정무 라인이 전통적으로 청와대에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정무 라인이 최고였고 최고의 엘리트를 갖고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게 정무 라인이라는 정무수석을 비롯하고 정무 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없고 이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 그 김대남에 의하면 이 나이들은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수석들은 다 그냥 허수아비들이고 껍데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김대남이. 실권은 누가 쥐고 있나?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 9명의 십상시들이 쥐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이 9명의 십상시들의 특징은 홍보예요. 홍보, 기획 이런 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그 특징이 뭐 홍보, 기획, 의전 이런 쪽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걸 갖다가 그 라인업을 하고 힘을 모았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거잖아요. 코바나 콘텐츠가 한 일이 뭐예요? 뭐 해 갖고 전시회하고 홍보하고 기획하고 뭐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외국의 유명한 어떤 그런 거 해 갖고 같이 콜라보 해 갖고 국내에서 크게 전시하고 판을 키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무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무 라인의 힘을 갖다가 뺏어 갖고 자기가 잘하는 뭐 의전이라든가 뭐 기획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으로 다 끌고 와 갖고 거기다가 자기 사람들 자기 인맥이 다 그런 인맥 아닙니까? 자기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던 일이 다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홍보하고 뭐 의전하고 뭐 기획 이런 일이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힘을 실어 갖고 그거 주축으로 지금 용산의 그 파워를 갖다가 거기다가 싣고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게 인제 그 대체적인 언론의 흐름이 제가 그 뭐야 유튜버를 분석하고 이런 신문들을 갖다 분석한 결과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설명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김건희의 라인 그 십상시들을 그렇게 설명하더라. 그런 겁니다. 정말 뭐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8시 반이니까 지금 일단은 한통령에서 좀 계속 설명을 하기로 하고 제가 그 일단 예고편을 갖다가 보여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할 거는 이겁니다. 한통령 채널 24년 10월 25일 방송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윤 대통령 지지 철회 속에 한동훈 대표 100일 열광적 환영 대구 경북 윤 대통령 잘한다 33% 못한다 56
대구 경북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한다가 33%밖에 안 되고 과반 이상 50% 이상이 못한다 56%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뭐야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그 포럼에 참석을 해갖고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이 무슨 기념을 했느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그래갖고 100일 기념을 갖다 뭐 꽃다발에 케이크에 어떤 분은 뭐 그림을 직접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액자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직접 그린 것 같습니다. 자가 뭐 엄청나게 열광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용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한강 신드롬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저녁 8시 특별 방송을 했죠. 한강의 두 얼굴, 하고 한강의 에고 분석, 우리가 받을 레슨은 무슨 5.18이나 골수좌파 작가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한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골수좌파가 될 수밖에 없고 한강의 인생에 어떤 비극이 있었고 그게 무엇인가라는 그 한강의 대표적인 작품 채식주의자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1시간 15분짜리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방송을 좀 보시고 또 멤버십도 한통령 방송입니다. 한통령 방송에서 멤버십가 5개로 되어 있는데 또 한통령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분은 또 성공의 어떤 그런 원리도 받아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면 마그놀리아님 2회,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면 믿음이 등급 애본다고 바쁜다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 마그놀리아님이 슈퍼챗 최고 상한 금액인 50만 원 슈퍼챗을 사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또 여러분이 써준 내용을 갖다가 예,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글을 써줬지만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뭐냐 음, 한통령으로 넘어가죠. 주니킴님이 한통령 방송에 뵙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제가 앞으로 뵙겠습니다.